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청라 벤츠 화재 관련해서 국가수에서 하부 충격으로 의심된다라는 의견을 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실제 벤츠 EQ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의 의견으로는 원래 EQ 하부 충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점들,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전기차 하부 문제들, 테슬라, 현대 eGMP 사례까지 함께 보시죠. 자, 저는 자동차에 대한 메카닉 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의견을 드리기에는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보고 결론적으로는 배터리가 하부에 들어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고민들이 있었고 그 고민들은 내연차 대비 비교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배터리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진화되어야 되는 향후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정도 과정이라고 이 영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죠. 자, 첫 번째가 알루미늄 막대기. 자, 하부에 있는 것이 콘크리트 블럭입니다. 이게 들어가서 모델 S 기종이거든요. 초기에 이제 테슬라에서 만든 이 테스트 영상입니다. 처음에 배터리 하부 보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나 봅니다.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우리는 티타늄 처리를 해서 이렇게 부숴버린다 아예,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 것으로 봅니다. 초기 버전에는 이게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근 버전에는 없겠죠, 당연히. 어쨌든 티타늄 커버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상용용으로는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향후 개선되어서 굳이 티타늄 없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현재 적용되어 있고 향후에도 개선될 걸로는 봅니다. 자, 여기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보호막으로 모델 S의 배터리가 뚫릴 가능성은 거의 제로로 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고급 차량에 이런 적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최근에 이제 벤츠 이슈도 그런 이 하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점점 알게 돼서 굳이 티타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전기차는 배터리를 잘 보호한다, 이런 기술도 현재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 모델 3와 모델 Y에도 아직도 티타늄 커버를 사용하는가 라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티타늄을 쓴 이유는 이전의 모델 S, X 버전은 티타늄 커버 위에 그 알루미늄 커버가 꽤 약했나 봅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었고 그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티타늄 커버를 썼다. 티타늄 실드. 자, 그런 이력이 있었나 봅니다. 자, 티타늄은 결국 이제 강하지만 너무 비싸고 모델 3에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없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하부 바닥도 이제 뒤에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지금의 모델 3와 Y의 하부 차체는 이전의 티타늄 커버보다는 더 강하고 무게가 나는 강철로 만들어져 있다. 자, 가격도 낮추고요. 이전에 검은색 하부 고무 재질도 있었나 봅니다. 이 부분도 일부 없어졌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도로 잔해로 인해서 배터리 주변 구성품 같은 거, 냉각 라인, 커넥터 등이 손상되는 경우도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전체 배터리 팩을 교체하는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제 이것을 인지하고 전기차를 설계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어느 정도 설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전기차 기업별로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모델 3의 레이아웃이 그려진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돌이라든지 뾰족한 게 하부를 쳤을 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놓은 거죠. 실제 배터리는 이렇게 좀 떠서 클립으로 볼팅화 되어 있다. 클립으로 잡고 있고 이게 어떤 기능이 있겠죠. 배터리 모듈이 있고 하부 바닥에 3mm 알루미늄 플레이트, 그리고 하프 인치니까 1cm가 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 자체도 강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는 원통형 배터리 자체도 강한 편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파우치 배터리가 이제 가장 불리하죠. 그래서 파우치는 각형이나 원형 대비 추가의 보강이
하부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4개의 모듈, 배터리 모듈과 그 사이에 구조용 빔이 있어서 접지 시에 물건을 꽤 잘 질탱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이 하부 관련돼서 상세히 나와 있는 게 여기 이 영상입니다. 그 상세 내용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배터리 구조물 하부와 실제 바닥과의 평행성이 유지되게끔 구동계가 설계되어야 된다라는 이 원리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너무 처져 버리면 찍힐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배터리는 가능하면 이게 평행이 유지돼야 되는 거죠. 이 바닥으로 처져 버리면 더 이 찍힐 가능성이, 바닥에서 밑으로 오는 부분이 찍힐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벤츠 EQE가 원래 하부 찍힘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뭔가 하나 없어진 상황입니다. 실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뒤에서 보면 되는데, 저기 네이버 전기차 동호회에서 가져왔는데 좀 험한기를 달려고 나서 커버가 뜯겼다. 지금 이제 커버가 없는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이제 의견을 냈는데요. 빨리 커버를 설치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 꽤 많았나 봅니다. EQE가. 그래서 이제 바닥이 실제 얼마나 되느냐를 사람들이 이제 측정을 해봤습니다. 재원상에 145로 되어 있는데 실제 123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닥 끌고 다닌다 라는 의견인데, 근데 원래 벤츠가 충고가 좀 낮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 카바가 날아간 게, 여기 보면 이 플라스틱 카바가 있죠. 이게 이제 충격으로 날아간 거죠. 포르쉐 타이칸은 더 낮다라고 하는데, 사실 테이칸 정도는 원래 낮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다녀야 되고, 사실 우리나라에 벤츠 많지만 고가의 차량입니다. 조심해서 다녀야 되는데 실제 높이도 상당히 낮다라는 거죠. 뒤에 이제 EGMP 현대차를 보면 현대가 조금 높습니다. 실제 여기가 12.5cm고 안에 배터리의 위치가 14.5cm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재원상이 145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부직포고, 그 다음이 플라스틱 카바, 그 다음 배터리 3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사실 벤츠 전기차를 끌고 다닐 때 하부 찍힘을 조심해서 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 EGMP 설계를 보면 2020년인가 이 EGMP 처음 나왔을 때 하부 찍힘, 트리 하부의 하부 보호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사실은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보다 배터리하고 어떻게 냉각하냐 이런 거에 이제 중점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부, 배터리 하부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알고 설계를 했느냐라고 보니까, 자, 내용상에는 그 부분을 알고 설계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단 보면 배터리 자체를 견고하게 고정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8점 마운트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볼트에 마운팅하는 이거하고 느낌이 좀 비슷하죠. 자, 최근 EGMP 충돌 측정 결과에서도 탑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설계가 잘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8점인데 8점으로 고정해서 이 배터리가 고정돼서 외부 충격에 어떤 흡수하는 그런 구조다, 그런 설명인 걸로 보입니다. 측면 충돌 시 배터리 보호, 배터리와 차체 결합 강성을 강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또 여기 룩스 TV에 보니까 배터리 하부가 어느 정도 높이냐를 측정하셨더라고요. 여기 17.5mm입니다. 그리고 이 19가 어디냐면 배터리 높이에요. 벤츠 사례로 보면 한 5cm 정도 높죠. 그거는 이제 내연차도 실제 벤츠가 좀 낮을 겁니다, 아마. 그것까지 제가 측정을 안 해봤지만. 그러면 이 높이가 낮은 거냐, 높은 거냐. 사실 이 부분은 저도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부분을 고려했다라고는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EGMP는 바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 보면 완전 첫 번째 바닥이 FRP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약간 낭창낭창하다고 하는데요. FRP는 또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TV에서는 좀 약할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더라고요. 여기 약간 위격이 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자, 실제 이제 EGMP의 배터리 시스템을 보면 요 밑에 보호형 카바, 이게 이제 앞부분 플라스틱 카바로 보이고요. 그 위에가 이 냉각 플레이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배터리 케이스, 그 다음 배터리 모듈, 안에 각형이면 또 추가로 될 거고, 파우치를 하더라도 모듈 하나,
그래서 이제 각형 모듈과 파우치 모듈이 다릅니다. 초기 EGMP를 보면 각형 모듈은 이제 플라스틱이 섞여 있고요. 초기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모듈 전체가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에도 보면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만든 건 아니다. 그대로 나와 있는데 비정상적인 주행 혹은 도로 상황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배터리 하부에 가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구조와 하부 보호 커버를 적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전압 커넥터 숨김 구조 등을 통해서 다양한 충돌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했다. 이 부분은 저와 같이 테슬라 사례들을 찾아보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걸 실패 사례, 페일러 모드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행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보호장치를 있다 하더라도 결국 충돌 상황에서 배터리 케이스 등이 손상될 수는 있다. 이럴 때 좀 더 싸게 교체할 수 있는 모듈화 방식도 고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EGMP는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요. 여러 상황들이 잘 고려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전기차들도 하부 충격에 의해서 배터리 팩 전체를 교환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전기차 차주의 과실로 나오게 된다면 배터리 교체 비용이 상당히 크게 되죠. 하여튼 전기차를 운행할 때 하부에 대한 관심은 내연차보다 아직까지는 꽤 신경을 써서 운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전기차는 도시에서 운행하기에 가장 좋은 차입니다. 연비도 엄청 좋고 충전기도 많고 도시에 매연도 많고 도시는 대부분 100% 포장도로 다 되어 있죠. 다만 방직턱이 문제인데 어떻든 한국에서 전기차 운행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